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물과 환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태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생태계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다.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빛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 요인이 포함되어 있고, 생물적 요인에는 각자의 역할에 맞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적 요인은 역할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모여 사는 그 정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개체, 개체군, 군집으로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개체군과 군집은 같은 종이냐 다른 종이냐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또 간과해서도 안 될 점은 일정한 지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오늘 배울 내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연장선상인데요. 교과서 246쪽입니다.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인데, 먼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그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생물적 환경 요인은 생물의 생활 방식, 번식 방법, 분포 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생물은 자신의 생활 습성, 그리고 몸의 구조와 기능을 바꾸면서 그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 아래에 있는 예시들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먼저 개구리의 겨울잠입니다. 겨울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먹이를 구하기 힘들어지고 체온 유지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생활 습성을 바꾸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겨울에 잠을 자는 것으로 생활 습성을 바꾸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는 사슴의 번식인데요. 사슴 같은 경우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라는 건 낮의 길이가 길었다가 짧아지는 그 시기를 말하는데,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사이 시기, 그러니까 가을이 되는 거겠죠. 낮의 길이, 그러니까 태양빛을 쬐는 시간에 따라서 호르몬의 분비 패턴이 달라지게 됐는데, 특히 가을에 성호르몬의 분비 패턴이 달라져서 번식이 왕성해지는 그런 생활 습성이 변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슴의 번식은 빛이라는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은 예시에 속하겠죠. 다음은 선인장의 가시입니다. 선인장 같은 경우는 마른 사막, 그러니까 수분이 없는 건조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잎을 통해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잎의 면적을 쫙 줄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가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선인장의 가시는 물이라는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무엇이 바뀌었냐면 몸의 구조와 기능이 바뀐 것이죠. 다음은 곤충을 잡아먹는 파리지옥입니다. 파리지옥이 살고 있는 토양은 질소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런 부족한 질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파리지옥이라는 식물은 직접 끈끈이를 이용해서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곤충을 잡아서 실제로 먹는다기보다는 효소들을 통해 곤충을 녹인다고 하는 게 맞겠죠. 곤충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그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인 CHON 중에서 N, 그러니까 질소를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곤충을 잡아먹는 파리지옥은 토양이라는 환경에 영향을 받은 예시가 되겠죠. 먼저 개구리의 겨울잠은 온도에 영향을 받았고, 사슴의 번식은 빛의 영향을 받았고, 선인장의 가시는 물, 그리고 곤충을 잡아먹는 파리지옥은 토양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방금까지 본 내용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친 예시를 봤는데, 이번에는 생물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예시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숲에 있는 식물입니다. 숲에 있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공기 중에 산소 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것은 공기라는 환경 요인에 영향을 준 하나의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 지렁이도 또 하나의 예시인데요. 지렁이는 토양 속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구멍을 뚫어서 토양에 공기가 잘 통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통기성이라고 하는데요. 통기성뿐만 아니라 낙엽이나 썩은 뿌리와 같은 사체겠죠. 사체. 동물이나 식물의 사체를 분해함으로써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지렁이라는 생물이 토양이라는 환경 요인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주는 하나의 예시에 속하는 거겠죠. 이처럼 생태계를 이루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과 생물적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게 된다면 다른 한쪽도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인 생물과 환경을 모두 보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노트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오늘 배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환경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이와는 반대로 생물이 환경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죠. 먼저 환경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자면 온도의 예시입니다. 온도, 개굴의 겨울잠이라는 생활 습성을 변화시켰고, 빛은 사슴의 번식이라는 생활 습성을 변화시켰고요. 물과 같은 경우는 선인장의 가시라는 원래는 넙대대한 잎을 가시라는 뾰족한 형태로 바꾸는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켰고요. 토양은 곤충을 잡아먹는 형태, 잎의 형태로 구조와 기능을 또 변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생물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준 예시인데, 숲 해식물, 숲과 같은 경우는 공기라는 환경 요인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로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 지렁이 같은 경우는 토양이라는 환경 요인의 통기성이라는 건 공기가 잘 통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분을 증가시키는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먼저 지렁이와 하이에나는 분해자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온 데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일 거예요. 지렁이는 분명히 움직이는 동물이잖아. 근데 동물은 소비자 아니야? 혹은 하이에나는 동물을 직접 사냥해서 먹기도 하지만 다른 동물들이 먹고 남은 시체를 먹기도 하기 때문에 분해자에 속하지 않나?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을 먹는다고 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분해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게 분해자가 맞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체나 배설물이라는 유기물을 무기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토양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분이 무기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질소, 인, 황 등과 같은 별개의 조금 덜 복잡한 형태로 분해하는 게 분해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에나는 이런 사체나 배설물을 조금 덜 복잡한 질소나 인이나 황과 같은 간단한 물질로 분해하진 않기 때문에 하이에나는 분해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지렁이는 낙엽이나 썩은 식물의 뿌리라는 유기물을 간단한 무기물의 형태로 분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비자다, 혹은 사체나 배설물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분해자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이런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렁이는 분해자에 속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숲이 쾌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숲이 쾌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공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온도 때문일 수도 있고, 빛이 적어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단 하나만의 조건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조건들이 하나만 고려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숲이 쾌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산소가 풍부하기도 하고요. 광합성을 많이 해서. 그리고 빛을 가려서, 그 안에 있는 그늘에 있게 되면 빛을 가려서 온도가 내려가서 쾌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무들, 특정 종류의 나무들이 내뿜는, 생산하는 피톤치드에 의해서도 쾌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바람의 소리, 그 다음 갖가지 풀내음, 그 다음 푸르른 녹색 등이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한 번에 효과를 내기도 하고 음이온이 많이 생성이 돼서 숲이 쾌적하게 느껴진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학습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학습 활동지 14입니다.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 생태계를 구성하는 땡땡과 여기에 들어갈 말은 생물이겠죠. 생물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환경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1번, 환경은 생물의 생활 방식, 번식 방법, 분포 등에 영향을 주고요. 생물은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생활 습성,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거나 아니면 가을에 번식을 하거나 하는 생활 습성을 바꾸거나 아니면 몸의 구조와 기능 등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죠. 이러한 아래 예시들을 보면 개구리의 겨울잠은 뭐였죠? 그렇죠. 온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슴의 번식은 빛이었고요. 선인장의 가시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물이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생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볼 건데요. 생물의 다양한 활동은 생물이 서식하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어 환경을 변화시킨다. 생물의 다양한 활동은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예시로 숲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죠? 그렇죠. 광합성을 하죠. 이 광합성을 함으로써 환경 요인 중 어떤 요인? 그렇죠. 공기라는 요인, 그 중에서도 특히 산소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지렁이 농법, 그러니까 지렁이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이 지렁이가 땅속을 비집고 다니면서 토양에 구멍들을 퉁퉁퉁 뚫어서 통기성을 높여주고 아니면 낙엽이나 썩은 식물 뿌리를 분해해서 토양의 영양분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것에 해당하는 환경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토양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죠. 확인 문제입니다. 1번,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봅시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과 환경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이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너랑 나는 별개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 독립해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틀린 말이죠.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랬어요.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독립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 니은, 지렁이 농법은 생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한 예이다. 이거 뭘까요? 그렇죠. 지렁이라는 생물이 토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용한 것이 되겠죠. 디귿, 사슴이 가을에 번식을 시작하는 것은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미친 예이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환경이냐? 특히 빛이라는 환경이 사슴이라는 생물에 영향을 미친 예시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죠. 다음의 예와 관련된 비생물적 환경 요인을 각각 쓰시오. 1번,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했다. 이거는 어떤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관련되어 있었죠? 그렇죠. 물이죠. 2번, 파리지옥은 곤충을 잡아 분해함으로써 부족한 질소를 보충한다. 이거는 토양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 사람들이 숲에서 삼림욕을 즐긴다. 삼림욕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쾌적한 숲에 가서 숲의 분위기를 즐긴다는 건데 여기서 딱 뭐 하나만 찝으라고 말하기는 애매한데 그래도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던 그림은 뭐가 있었냐면 그렇죠. 바로 광합성, 산소 농도, 그러니까 공기를 꼽을 수도 있고요. 빛 그늘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온도를 즐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하나를 찝으라고 하면 공기쯤이 되겠네요. 여기 아래 3번 봅시다.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사람과 관련하여 기억과 니은의 예를 각 한 가지씩 쓰시오. 기억은 뭐냐면 환경이 우리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적어보라는 건데 기억. 요새 온도가 많이 추워지고 있잖아요. 온도가 추워지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활 습성을 바꾸죠? 그렇죠. 보일러를 틀죠. 겨울이 되면 보일러를 튼다. 선생님 그럼 답은 이거 하나만인가요? 아니죠.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생각나는 건 겨울이 오면 보일러를 튼다. 이거 하나가 생각이 딱 나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아무거나 적어도 됩니다. 대신 생물이 환경에 미치는 예시를 정확하게 적어야 되겠죠. DNA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증가. 그 다음 지구온난화 등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증가는 뭐죠? 그렇죠. 공기라는 환경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지구온난화는 온도라는 환경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물과 환경 두 번째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